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졌다. 저 사람 아직도 빚 못 갚았대. 밤마다 채권자가 찾아온다더라. 주인공 49의 박성호는 늘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한때 잘 나가던 자영업자였으나 사업이 망하면서 빚더미에 올랐다. 은행 대출, 사채, 카드빚이 얽히며 이름 석자만 들어도 동네 사람들은 비웃었다. 편의점 앞 의자에 앉아있는 노인들은 그가 지나갈 때마다 혀를 찼다. 저렇게 망가지니 한순간이지. 아이들은 골목에서 빚쟁이 아저씨다. 라며 놀려댔다. 성호의 아내는 외출을 꺼리게 되었고 딸은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했다. 집안에는 늘 한숨과 울음이 가득했다. 성호는 새벽마다 혼자 한강 둔치를 걸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올 때마다 그의 어깨는 더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동네 슈퍼에서도 외상은 거절당했다. 아, 미안하네. 이번엔 현금 있어야 줘. 모멸감은 하루하루 성호의 영혼을 갉아먹었다. 아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애가 학교에서 뭘 알아듣는 줄 알아? 차라리 이혼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울분과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성호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러나 기다림은 희망이 아닌 절망의 연장이었다. 딸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았다. 아빠 때문에 창피해 죽겠어. 나도 친구들처럼 살고 싶단 말이야. 그 말은 성호의 가슴을 후벼 팠다.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다. 매일 반복되는 싸움, 눈물, 원망. 성호는 술에 기대기 시작했다. 밤마다 골목 주점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렸다. 술잔을 기울일 때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또다시 수군거림은 이어졌다. 저 사람 정말 끝났네. 어느 날 오후 성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 번호를 확인한 순간 눈을 의심했다. 은행 본점장 직통. 손이 덜덜 떨렸다. 설마 잘못 걸린 거겠지? 그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낯선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성호 씨 맞으십니까? 저는 은행장입니다. 성호는 숨이 막혔다. 은행장이 나 같은 사람에게? 그는 얼떨결에 대답했다. 예, 맞습니다만. 이번에 은행에서 진행하는 사업 지원 프로그램에 성호 씨가 최종 선정되셨습니다. 직접 말씀드리고 싶어 이렇게 전화드렸습니다. 귀를 의심했다. 자신이? 빚쟁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신이? 제가요? 은행장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네, 성호 씨의 경험과 경력을 저희가 높이 평가했습니다. 곧 기자 발표도 있을 겁니다. 순간 성호의 머릿속은 하얘졌다. 그리고 그 짧은 통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 시작했다. 은행장의 전화를 받은 그날 저녁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다. 어제 은행장이 직접 전화했다더라. 그게 사실이야? 우리 같은 서민한테 은행장이?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다. 같은 골목에서 성호를 보던 눈빛은 조롱이 아닌 호기심으로 바뀌었다. 편의점 앞 노인들이 속삭였다. 저 사람 뭔가 대단한 거래. 며칠 뒤 은행장과 함께 찍은 사진이 기사에 실렸다. 은행, 실패한 자영업자 재기지원 1호 선정. 성호의 얼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이게 뭐야?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급변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상 거절하던 슈퍼 주인은 말했다. 아이고, 성호 씨. 미안했네. 앞으로 자주 들러요. 손가락질은 순식간에 박수를 받기었다. 성호는 처음으로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다르게 느껴졌다.
아내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정말이야? 당신이 은행에 뽑혔다고? 성우는 조심스럽게 기사 링크를 보여줬다. 아내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세상에. 딸은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 아빠가 기사에 나왔어? 진짜야?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자랑스러움이 스쳤다. 식탁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동안 차갑고 무겁던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아내는 눈물 글썽이며 말했다. 당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야? 성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반드시. 그날 밤 오랜만에 집안에 웃음소리가 퍼졌다. 성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엔 절대 무너지지 않겠다. 성우는 은행의 지원으로 소규모 창업 교육을 받게 되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버스를 타고 교육장으로 향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술에 젖어 살던 남자가 이제는 강의실 앞자리에 앉아 필기를 하고 있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의아하게 바라봤다. 저 사람 뉴스에 나온 사람이잖아. 실패해서 재기한 1호래. 성우의 눈빛은 진지했다. 강사는 물었다. 여러분,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설 용기예요. 성우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내겐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 그는 커피숍 운영, 배달 창업, 온라인 판매 등 여러 아이디어를 검토했다. 매일 밤 집에서 아내와 함께 자료를 찾아보고 계획을 세웠다. 딸도 옆에서 아빠, 이건 요즘 유행이래라며 도움을 줬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다. 그러나 성우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주위에는 그를 곱지 않게 보는 사람들도 생겨났다. 동네에서 성우의 이야기는 화제였다. 저 사람이 어떻게 은행에 뽑혔을까? 뒷배가 있는 거 아냐? 시기와 의심이 뒤섞인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특히 성우가 예전에 빚을 졌던 채권자 몇 명은 분노했다. 저 인간이 지원받고 잘 된다면 우린 뭐가 되냐? 골목 어귀에서 마주친 한 사람은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기사에 나오더니 잘난 척 좀 하더라. 곧 무너질 거야. 성우는 애써 외면했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심지어 예전 친구 몇 명도 연락해와서 빙빙 돌려 돈 이야기를 꺼냈다. 야, 너 성공하면 나 좀 챙겨줘라. 그럴 때마다 성우는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다. 아내는 불안해했다. 당신 괜히 다시 욕먹는 거 아냐? 성우는 단호히 말했다. 이번엔 흔들리지 않아. 기회는 다시 오지 않으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의 의지를 시험하려는 듯 또 다른 장벽을 세우고 있었다. 성우는 배달 전문 분식점을 차리기로 했다. 위치도 좋고 은행에서 일부 지원금도 나왔다. 오픈 첫날 가게 앞에는 작은 현수막이 걸렸다. 재기의 시작, 분식 오픈. 손님 몇 명이 호기심에 들어왔다. 뉴스에 나온 그분 아니에요? 성우는 머쓱하게 웃으며 떡볶이를 내어주었다. 맛은 괜찮았고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금방 드러났다. 경쟁 가게들이 헐값 할인으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심지어 누군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저 집 위생 문제 있다더라.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다. 성우는 밤마다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그러나 아내는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이제 포기하면 정말 끝이야. 딸은 전단지를 만들어 친구들에게 나눠줬다. 우리 아빠 가게예요. 진짜 맛있어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올랐다. 위기가 계속되던 어느 날 은행장이 직접 가게를 찾았다. 정장을 차려입은 은행장이 분식점에 들어서자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다. 저 사람 은행장 아니야? 성우는 놀라며 허둥지둥 맞이했다. 아이고,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은행장은 웃으며 말했다. 직접 보고 싶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그는 떡볶이와 김밥을 주문해 맛있게 먹었다. 그리고는 기자 몇 명과 함께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또다시 기사에 실렸다. 은행장, 재기지원 대상 가게 직접 방문. 가게는 순식간에 북적였다. 뉴스에서 봤어요. 은행장도 먹은 집이라니 믿을 만하네. 손님들은 줄을 섰고 매출은 치솟았다. 성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살아난다. 드디어 다시 살아난다. 가게가 잘 되자 주변 경쟁 가게들의 견제가 더 거세졌다. 심지어 협박성 전화까지 걸려왔다. 너 때문에 손님 다 뺏겼잖아. 가만 안 둬. 성우는 겁이 났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은행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사업 노하우를 배웠다. SNS를 활용해 홍보를 시작했고 젊은 손님들이 몰려왔다. 아내도 적극적으로 도왔다. 당신은 음식만 신경 써. 홍보는 내가 할게. 딸은 영상까지 찍어 올리며 손님층을 넓혀갔다. 가게는 점점 안정세를 찾았다. 그러나 성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불안이 있었다. 한순간에 무너졌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무너지면 어쩌지. 하지만 그는 다시 고개를 들었다. 아니, 이번엔 다르다. 나에겐 가족이 있다. 동네 사람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어머, 저 집 사장님이 그분이래. 기사에 또 나왔대. 어제까지만 해도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사장님, 잘 되셔서 보기 좋습니다. 성우는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씁쓸했다. 사람들의 태도란 이렇게 빨리 바뀌는구나. 그러나 그는 그들의 시선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제는 자신감이 있었다. 밤마다 매출을 정리하며 아내와 웃을 수 있었다. 딸은 우리 집이 달라졌어라며 기뻐했다. 성우는 오래간만에 행복을 느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로운 인물이 성우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다. 어느 날 낯익은 얼굴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과거 성우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채업자였다. 오랜만이네, 성우 씨. 성우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직도 나한테 진 빚 잊지 않았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협적이었다. 손님들이 웅성거렸고 아내는 불안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봤다. 성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사채업자는 비웃었다. 정리? 웃기지 마. 다시 잘 된다니 내 목 챙겨야겠지.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다. 성우는 다시 과거의 어둠 속으로 끌려가는 듯했다. 하지만 그는 이번엔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당신 말대로 아직 빚이 남았다면 정정당당히 갚겠다. 하지만 협박은 용서하지 않겠다. 그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사채업자는 계속해서 가게 앞을 기웃거렸다. 손님들 앞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다. 이 집 사장이 옛날에 어떤 인간인지 아냐? 빚더미에 앉았던 사람이야. 손님 몇 명은 수군거리며 자리를 떴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이러다 다시 망하는 거 아니야? 성우는 이를 악물었다.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그는 은행에 찾아가 사실을 털어놓았다. 은행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정상적인 채무라면 정리하면 되고 불법 사채라면 법적으로 대응합시다. 성우는 용기를 얻었다. 그날 밤 그는 딸 앞에서 약속했다. 아빠는 이제 절대 도망치지 않아. 딸은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갈등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은행의 법무팀이 움직였다. 사채업자는 불법 고리대금과 폭력 전과가 드러났다.
법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 사채업자는 법정에서도 성호를 노려보며 말했다. 너 같은 놈이 성공할 자격 있어? 성호는 당당히 대답했다. 나는 실패했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남의 인생을 갉아먹고 있군요. 재판 결과 사채업자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순간 성호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눈을 감았다. 아내와 딸은 법정 뒤에서 눈물을 훔쳤다. 성호는 그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세상은 또다시 새로운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가게는 점점 입소문을 타며 성공가도를 달렸다. 줄 서서 먹는 집이 되었고 방송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었다. 재기의 아이콘, 분식집 사장 성호 씨. 그의 이름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은행은 추가 지원을 약속했고 성호는 2호점을 열었다. 하지만 확장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직원 관리, 원자재 공급, 경쟁 업체들의 견제가 이어졌다. 성호는 지쳐갔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아내가 말했다. 당신, 이제는 나눌 줄도 알아야 해. 그 말에 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청년 창업가들에게 무료 강의를 하며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성호의 내면에는 여전히 불안이 있었다. 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또다시 무너질까? 어느 날 가게에 식중독 의심 사건이 발생했다. 손님 몇 명이 배탈이 났다고 호소했고 인터넷에 글이 퍼졌다. 그 집 음식 먹고 아팠다더라. 매출은 순식간에 반토막이 났다. 성호는 절망했다. 이제 끝인가? 하지만 조사 결과 문제는 성호 가게가 아니라 경쟁 가게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뉴스에서 이 사실이 밝혀지자 여론은 다시 성호 편이 되었다. 억울하셨겠어요. 손님들은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돌아왔다. 성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다. 이제 웬만한 시련은 두렵지 않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다. 은행장이 성호를 다시 불렀다. 이제는 단순한 분식집 사장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이끄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성호는 놀랐다. 제가요? 저는 그냥 작은 가게 주인일 뿐인데. 은행장은 단호히 말했다. 당신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사회적 기업에 도전해 보세요. 성호는 깊이 고민했다. 가족은 반대했다. 당신, 이제 좀 편히 살면 안 돼? 또 고생하려고? 하지만 성호는 결심했다.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어. 나 같은 사람이 더 많이 일어서야 해. 그의 눈빛은 처음으로 은행장 번호가 걸려왔던 그날처럼 빛나고 있었다. 성호는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하는 분식 프랜차이즈를 시작했다. 노숙자, 실직자, 다문화 가정. 그의 가게에서 다시 삶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갔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가족에게 당당해질 수 있어요. 사람들은 눈물로 감사를 전했다. 성호는 매일 바빴지만 행복했다. 그의 이름은 점점 더 널리 알려졌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그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저는 한때 빚쟁이였습니다. 하지만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청중은 박수로 화답했다. 그 순간 성호는 진심으로 깨달았다. 나는 실패자가 아니라 다시 일어난 사람이다. 성호는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다. 한때 자신을 손가락질하던 이웃들이 머쓱하게 인사했다. 성호야, 미안하다. 우리가 그땐 몰라서. 성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이죠. 그는 부모님의 묘 앞에 섰다. 아버지, 어머니, 이제야 조금은 당당해진 것 같아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엔 따뜻한 눈물이었다. 아내와 딸이 그의 곁을 지켰다. 가족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성우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남을 세워주는 사람이 되리라. 몇 년 후 성우는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다. 그의 가게는 수십 개로 늘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새 삶을 찾았다. 은행장은 은퇴하면서 성우에게 말했다. 내가 한 전화가 결국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 줄은 몰랐습니다. 성우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한 통의 전화가 제 삶을 다시 열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가족과 함께 환하게 웃었다. 이제 더 이상 빚쟁이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그는 중얼거렸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누군가에게 전화할 차례입니다. 별빛이 반짝였고 그의 삶은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